오늘 이 집 밭가는 날인가 보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이면 이렇게 이웃끼리 품앗이를 한다죠. 완전 달라. 엄청 고와. 이웃들이 부부의 일이라면 더 각별하게 챙긴답니다. 공사하면서 내가 보잖아요. 다니면서 보는데 그 천장 다 뜯어가지고 막 그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하죠. 4년 전 귀촌한 젊은 부부가 철거에서부터 단열, 미장까지 100% 셀프로 직접 집을 고쳤답니다. 아직도 공사는 진행 중이라지요. 이른 나이에 귀촌을 선택한 부부의 목표는 시골에서 살아남기. 건축 탐구 집. 오늘은 용기로 지은 우리 집을 탐구해 봅니다. 첫 번째 집을 찾아 충북 영동으로 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알록달록한 지붕이 인상적인 마을이네요. 아까 제가 이 동네를 쭉 돌아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 새마을 주택. 보니까 이 동네 앞에 이 눈에 잘 띄는 집들은 다 새마을 주택이 만들어졌었더라고요. 오, 기억나요. 새마을 주택. 한창 경제개발 시기에 초가집 헐어내고 동네마다 서양식으로 콘크리트 집을 지었는데요. 당시 중산층의 꿈의 집. 그 시절 우리가 생각하는 양옥의 전형이었죠. 일단 위에 발코니가 있고요. 지붕이 있는데 양쪽이 약간 비대칭이에요. 박공 지붕이. 오늘 보러 가는 집이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발코니에 비대칭 지붕. 새마을 주택 맞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집이 제가 영상에서 봤던 그 집이 맞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축주가 한참 어려 보이는데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식구 1살 메리고요. 저는 아내 민성경이고 남편 이현상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네. 살고 있어요. 저희 30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두 사람 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 소위 말하는 MZ세대인데요. 어떻게 새마을 주택에 터를 잡았을까요? 그 새마을 주택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 사시는 이제 주민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텃밭에 이 돌담이 되게 아담하고 되게 정겨웠어요. 네. 아기자기한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호두나무도 있었고. 이 집이 새마을 주택인지 뭔지는 몰랐지만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분위기에 이끌렸답니다. 텃밭을 두르고 있는 돌담도 난생 처음 본 호두나무도 이색적이었다죠. 이거는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앞에 이 사냥개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포수분이 있으셨거든요. 예. 그거 하나도 그냥 뭔가 멋있었어요. 서울내기 부부에게 이곳은 낯설지만 멋진 신세계. 기꺼이 이 세계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계약을 서둘렀답니다. 그 당시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우리 세대였을 때 좋아했던 집. 약간 서구화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경제 개발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런 집을 꿈속에 그리던 집을 지은 거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감성이거든요. 집 곳곳에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도대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네, 초석인가? 네. 저희가 그 음. 땅을 제가 직접 곡괭이랑 삽으로 땅을 팠거든요. 그때 나온 네? 디딜방아 절구예요. 텃밭을 정리하다 발견했다는데 문제는 절구를 제거한 자리에서 차오르는 물. 파도 끊임없이 차올랐다네요. 글쎄. 여기가 옛날에는 음. 개울이었어요. 제가 여기 땅을 파면 한 요 정도 수위는 계속 물이 차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도롱뇽도 나오고. 네? 도령령이요? 야, 그러고 보면 이 건물 기초에도 사실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작한 배수로 공사. 집 뒤쪽부터 시작해 배관을 놓고 시멘트 몰탈 작업까지 전부
남편 혼자 했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56일이나 걸렸다죠. 분명히 현장에서 네. 전문 시공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보조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었고. 전혀 없어요? 네네, 전혀 없었고. 그래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쇼핑몰이요? 네. 오. 저희 친척 할머니가 얘기하시기로는 이씨 집안에 이렇게 망치질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걔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타카 하나 막는데 40분. 40분 걸렸어요. 예. 그래서 그 틀을 아예 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못 하나 막는데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단열 작업을 위해 각재를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 타카 소리가 마치 총소리 같았답니다. 또 와이프한테 못한다는 얘기는 못하잖아요. 아, 이게 이상하네? 막. 아니 그리고 그거 하다가 막 각재 떠들여서 막 저 맞고 이랬었어요. 예. 아, 맞아. 제가 이게 하다가 저도 놀라서 손을 떨어뜨려. 막 이러고. 아이쿠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은 아내에게 큰 소리 친 게 민망해서 또 아내에게 칭찬을 들으면 신이 나서 하다 보니 어느새 공사가 끝을 보이고 있더랍니다. 부부가 한 땀 한 땀 고친 집 탐구 시작해 볼까요? 부부는 리모델링을 할 때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새마을 주택의 구조가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습니다. 70년대로 들어가는 이 네. 신혼생활하는 기분이 팍팍 나네요. 아, 예. 부부의 집은 현관부터 탐구 대상이네요. 외벽 마감과 팔각창까지 이 집이 지어질 때 모습 그대로랍니다. 이 팔각창의 유리 한번 보세요. 옛날 집엔 이런 유리를 많이 참 썼는데 말이죠. 와, 벽도 재밌습니다. 벽돌인 줄 알았는데 시멘트라네요. 그 당시에는요 콘크리트로 못 만드는 게 없었고요. 아. 그래서 지금 새마을주택 보면 석가래들 있죠. 네네네. 그걸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막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노동력의 그 인건비 자체도 좀 저렴했기 때문에 난간 같은 경우에도 네. 콘크리트로 많이 만들고 아니면 이제 또 콘크리트 덮기도 하고. 새마을 주택은 곧 콘크리트 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오, 이거 혹시 상량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야, 이거는 어디 정말 잘 붙여놓으시면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고 이 집의 역사를 그대로 네. 말해주는. 네네. 네. 이 집이 만들어진 게 1978년, 만으로 45년이나 됐네요. 이 집 현관 전체가 반세기 전 주택박물관입니다.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의문의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요. 집안 어디를 가든 반드시 이 가운데 공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인 듯 거실이 아닌 거실 같은 이 공간, 과연 뭘까요? 지금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이 살짝 애매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뭐 복도도 아니고 뭐 네. 거실도 아니고. 조금 맞아요. 애매해요. 네. 손님을 여기에 앉게 하기에는 좀 좁고 네. 그렇다고 막 엄청 좁은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대청마루가 이제 점점 현대식으로 변형이 되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골 같은 기와집이든 소박한 초가집이든 모든 한옥에는 대청마루가 있는데요. 서양식 집을 짓기는 했지만 아직 한옥의 관성이 남아있는 거랍니다. 저희 침실부터. 아, 여기가 침실이군요. 예. 침실은 아담하고 깔끔하게 꾸며졌는데요. 이 방 천장에 우여곡절 사연이 한가득이랍니다.
저희가 천장을 뜯었는데 천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천장이 그 위에. 네, 그때 좀 많이 당황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천장 작업을 힘들게 끝내고 났더니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붉은색 천장. 게다가 에이구 이게 무슨 날벼락이랴. 아, 이거 뭐야? 벌집이다. 이거 벌집이야. 수십 년 된 볼지까지 나왔답니다 글쎄. 보통 천정에 네. 이 집에 역사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사람들이 네. 요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다 네. 뜯고 이 뼈대 상태에서 선생님들처럼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은 소위 덧붙이기를 많이 하죠. 네. 왜냐면 덧붙이기를 네. 해야 좀 쉬우니까. 네네네. 부부는 쉬운 덧붙이기 공사가 아니라 콘크리트 골조만 남기고 싹 다 뜯어낸 후 단열부터 마감까지 완전히 새로 했답니다. 그렇게 3개월여 만에 드디어 1층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1층 이제 내부만 930만 원 들었습니다. 집 사는 비용부터 이제 1층하고 2층 그리고 외부는 아직 안 했는데 다 해도 아마 1억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집에서 3번의 겨울을 따뜻하게 났답니다. 결로 문제도 한 번도 없었고요. 초보자라고 믿기 힘든 솜씨인데요. 그런데 이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데 이거 하자 아닌가요? 저희가 네. 여기를 제일 네. 처음 공사를 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여기다 음. 텐트를 쳐놓고 자면서 공사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우선 씻을 씻는 데가. 공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를 우선 부랴부랴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좀 낮게 됐습니다. 조금, 네. 처음 한 곳이라 모든 게 어색하답니다. 타일 수평도 맞지 않고 문 앞에 있던 샤워 공간도 안쪽으로 바꾸지 못했죠. 다시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가능하다면 온수 파이프를 하나 이렇게 살짝 빼서 연결까지 하면 참 좋아요. 바닥에. 바닥에. 예. 아. 그러면은 이 샤워할 때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뽀송뽀송.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요. 만일 단열이 좀 부족해도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이 그걸 훨씬 덜 느껴요. 연애 7년에 결혼 9년 차. 두 사람은 그야말로 청춘의 시간을 함께 달려왔는데요. 서울에서의 삶은 치열함 그 자체였답니다. 양가의 도움을 막 뭐 엄청 풍족하게 도와달라 할 처지도 아니고 그리고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돈을 진짜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게 9시부터 거의 9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잠깐 가서 한 2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호프집, 네, 호프집에 가서 알바를 하고 좌회전을 신호를 받을 때 이제 잠깐 이렇게 파킹에 해놓으면 잠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뒤에서 빵빵 울리고 난리가 나고 막 거기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여기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는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서의 치열한 삶에 지친 부부는 귀촌을 결심하고 이곳 영동 새마을 주택을 고치며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집안의 가구도 모두 남편이 짜놓았는데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오히려 휴식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뿌듯한 성취감도 있었고요. 주방은 1층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라는데요. 여기가 주방이군요. 네. 생각보다는 단차가 좀 있네요. 네, 예전에 아궁이가 있던 곳이어가지고 네. 여기가 아궁이가 네네. 옛날에 저희 부뚜막이라고 네. 해서 여기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네. 여기 옆방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했을 때 거기 온돌방이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밥 해갖고 여기를 이제 날르고 그랬겠죠. 네. 재래식 주방과 입식 주방의 중간쯤이랄까요? 부엌에는 연탄을 이용한 부뚜막이 있어서 방도 데우고 또 요리도 가능했죠. 그래서 부엌은 방보다 조금 낮았답니다. 또 천장에는 원래 타락이 있었는데 다 뜯어내고 공간감을 주었습니다. 부엌은 1층에서 마지막에 작업한 공간인 만큼 전문업자가 시공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마감의 완성도가 높은데요. 오, 타일도 아주 잘 붙였네. 리모델링 3개월 만에 이런 경지가 가능한가요? 이 상부장은 일반 시공한 게 아니라 제가 전부 다 이걸 깎아서 아, 홈을요? 네, 홈을 제가 파서 여기도 홈을 맞춰서 네, 따로 레일을 쓰지 않고 제가 만들었어요. 야, 이거는 네, 그러면 상부장. 아내분께서 요청을 안 하시는데도 제가 예, 자발적으로 네. 알아주시더라고요. 네, 와이프의 칭찬을 한번 듣고자. 싱크대며 주방 가구들이 단순해 보여도 초보자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서랍장 앞에서 또 다른 난관이 펼쳐졌답니다. 요즘 주방 서랍은 충격을 완화하는 댐퍼로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부가 정말 많이 싸웠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잘 되는데 지금. 수평이 한 진짜 1, 2mm만 틀어줘도 이게 뒤로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화가 나서 와이프한테 아 그냥 좀 이거 그냥 레일 그냥 달자니까 이러고 와이프는 이거 달아달라 그러니까 저는 댐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 굳이 댐퍼 뭐하러 다녀. 결국 아내의 승리. 부엌 서랍장엔 모두 댐퍼 시공을 했는데요. 그거를 또 남편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나무로 제작하면서 바니쉬도 7번 넘게 발랐답니다. 글쎄. 오, 그런데 문이 좀 이상하다. 그죠? 네. 안 다치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다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나무는 또 수축과 팽창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핑계를 대보자면 네, 살짝 이걸 좀 네. 요령 있게 닫아야 돼요. 네, 요령 있게 네. 보면은 그냥 닫으면 살짝 걸리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요령이 있어야 돼요. 셀프 시공의 약간 묘미라고 해야 되나? 저희만 아는.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요. 채 다 못 먹고 그냥 겨울에 시들었다가 올봄 돼가지고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내는 팀장 승진을 앞둔 시점에 남편을 따라 귀천을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귀천은 도피가 아니었죠. 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했거든요. 이거 아니 한번 파고 어차피 흙도 한번 바꾸려고 해요. 흙도 한번 그냥 한번 이렇게 돌리려고요. 한번 싹 걸어갖고. 다 썰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뭘 하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부부. 여름이면 앞마당 수영장에서 홈캉스도 즐기고요. 벌써 2회나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와 고추로 김장도 담갔답니다. 이렇게 이 집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우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지는 음식이나 이런 게 뭐 맛있는 것도 많고 풍족하지만 약간 눈치를 보면서 먹잖아요. 근데 시골지는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먹는다. 이런 점이 이제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상황과. 오래된 주택이 참 예쁜 새 주인을 만났네요. 마지막으로 2층 탐구도 해볼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 앞에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네. 저 도로에서 보기에 이렇게 지붕들이 이쁘게 있구나.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뾰족한 박공 지붕을 화사하게 칠한 게 새마을 주택의 특징.
하지만 부부가 이 집에 왔을 때는 지붕이 검은색인 줄 알았답니다. 야, 이거 완전 깨끗해지는데. 이거 까만색이 완전 하얘져. 그래?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거를 먼저 다 제거해주고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두 사람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잘하신 게 이끼가 있으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시멘트 계열이거든요. 네네네네. 시멘트 계열을 굉장히 이제 파먹으면서 얘 자체를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이제 금도 가게 하고 더 약하게 했을 텐데 역시 진짜 MZ 세대를 만나니까 두 분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집도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와, 이 집이 얼마나 기뻐할까. 1층이 새마을 주택 감성이라면은 2층은 100% MZ세대 부부의 취향에 맞춰 고쳐졌답니다. 여기는 제가 무몰딩 그리고 무걸레바지 무걸레바지까지. 네, 그걸 원칙으로 이제 와이프가 정말 원했던 네, 그 시공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드디어. 약간의 남자의 자존심을 좀 그리고 와이프도 많이 좋아해 준 공간입니다. 아, 드디어 네. 칭찬을 듬뿍, 네. 듬뿍 받았던. 네. 부부는 2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보다 매출은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몰도 계속 운영 중이고요. 집 리모델링 과정을 기록하는 일도 하고 있답니다. 보기만 해도 힘들다 진짜. 내 손으로 집을 고치면서 부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답니다. 외부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이 집이 완전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제 현재는 목표입니다. 예. 저희 세 식구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캠핑카를 만드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제가 직접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담장에서 바깥 구경하기. 이 집 막내 메리의 취미 생활인데요. 오늘은 메리가 다치지 않도록 담장을 손보는 날이랍니다. 부부가 진짜 쌓고 있는 건 용기를 냈기에 누릴 수 있었던 작은 행복들 아닐까요? 집 잘 보고 갑니다. 어머 이뻐라. 아 요즘 가는 것마다 봄꽃이 지천이죠. 꽃은 따서 뭐 하시려나 했더니 내가 동백꽃하고 꼭 경쟁해야 돼? 자기 눈 속에 내가 얼마나 예쁜가 보자. 그래.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오늘 자기 이쁜 날이야. 아 진짜? 부부의 꽃밭엔 꽃이 활짝. 냉이에요, 냉이. 냉이 꽃이야 이게. 이것도 몰랐어? 냉이꽃 처음 봐. 냉이꽃 여기 냉이는 많네. 냉이꽃도 구분 못하는 부부는 귀천하면서 세상 작은 집을 지었답니다. 두 사람 사는 게 작게. 돈이 없으게 작은 거야. 아 맞아 맞아. 우리들 집은 돈이 조금 있거든. 그렇게 큰 집도 살아야 활발하고 좋지. 살고 싶지. 저렇게 좁은 집은 이렇게 할개를 못 피잖아. 아니 우리 저 집도 이 집은 이렇게 엉겨서 살지. 우리는 아니, 꽃부터 살잖아. 그래 우리 집 할. 농막도 주말 주택도 아닌 부부가 365일 머무는 진짜 집. 작은 집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해지는데요. 작은 집의 기적을 탐구하러 해남 땅끝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들판이 이제 파릇파릇한 거 보니까 농부분들이 정말 바쁠 때가 됐어요. 그런 이런 마을에 굉장히 게으르게 살기를 추구하는 또 게으르게 살고 계신 부부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야, 그분들이 사는 집은 어떤 집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작은 집인 건 알았는데 게으르기까지 한 집이라고요? 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혹시 이 집이 해남에 내려와 4년째 게으르게 살고 싶은
유강민입니다. 저는 시간부자로 살고 있는 아내 이숙경입니다. 실질적인 조기 은퇴이죠. 자발적인 은퇴에 가까운 상태이고요. 일단은 놀자. 응? 놀다니요? 5년 전 50대 중반에 자발적 백수를 선언한 부부. 놀기 좋은 곳을 찾아 땅끝까지 왔다는데요.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산책하다가 여기가 대나무 숲이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좋은 주택, 집을 지으면 좋을 공간으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이렇게 어두침침했거든요. 근데 그 대나무를 딱 걷어냈을 때 그 해를 딱 받아가지고 여기 조명을 쏘듯이 여기를 아침에 딱 비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집터에는 대나무가 마치 잡초처럼 무성했답니다. 그 대나무를 걷어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이 있었다는데요. 낭창낭창하게 하늘로 쭉 뻗은 이 나무는 글쎄 팽나무랍니다. 대나무에 가려 있는 줄도 몰랐다네요. 아, 그러니까 팽나무가 원래는 저렇게 똑바르게 자라지 않는데 대나무들이 사실은 굉장한 경쟁을 하잖아요. 빨리빨리 자라면서. 아, 그러면서 얘는 더 햇빛을 받으려고 점점 올라갔었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게 길게 뻗었잖아요. 부부는 팽나무 옆에 보통은 농막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집을 앉혔는데요. 그런데 어째 모양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근데 선생님 댁도 보니까 자생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조금씩 커져가고 있죠. 씨앗을 딱 뿌려놨더니 막 네. 자라더라고요. 그건 집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년 조금씩 자라났다는 이 집. 그럼 지금부터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현관을 지나서면 오른쪽에 부부의 주거 공간이 나오는데요. 쭉 뻗은 일자형 구조. 집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정말 작고 아담한 집입니다. 부부는 책장 너머 이 공간을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주무시려면 두 분이 엄청 가까우셔야 되겠어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벽을 나누는 공간을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밀면 오. 크게 확장도 될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 좁히고 싶으면 좁힐 수도 있어요. 자, 침구를 펼쳐놓으면 순식간에 세상 아늑한 침실로 변신한다죠. 아이고 편하다. 아, 그냥 작가? 아, 좋다. 그러다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요 책장 바퀴가 마술을 부린답니다. 순식간에 벽이 사라지고 온전히 7평 공간이 드러나는 거죠. 네, 살살만 가면 됩니다. 달리기 한번 해봅시다. 자, 10m 달리기는 안 되고, 10m? 자, 하나, 둘, 셋, 넷. 야. 자, 좋은데? 몇 걸음 되나 한번 재볼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는 열. 그래. 야,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공간이지만 네. 이 그 벽이란 걸 우리가 너무 이제 고정된 걸로만 네. 보는데 저렇게 선생님 댁처럼 네. 움직이게 하면 네. 책장으로도 쓰고 네. 일종의 벽도 되고 네. 또 이동해서 네. 칸막이처럼 쓰기도 하고 그렇게 나눠도 쓰시고. 미우면 아주 확 밀어서 네. 쭉 펴놓고 저는 넓게 잘 쓰고. 아, 감옥처럼요? 옆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이 문고리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방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그보다 네, 더 한번 중요한 열어보실래요?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냥 평범한 화장실 같은데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어머나, 이거 욕조 맞죠? 어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너네 집 너무 작은 거
여기 와서는 뭐야 너네 집에 이런 것도 있어. 있을 건 다 있네. 뭐 있을 거 이런. 다 있네. 물론도 좋아요. 네. 조금 따끈하게 해야 돼. 따끈하게. 아, 좋다. 그런데 욕조는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하나가 안 보이는데요. 눈치채셨나요? 근데 선생님 참 독특한 게 예. 여기 이렇게 뭐가 보통 없죠? 예, 손을 네. 씻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세면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넓혀야 되고 근데 오히려는 저희는 이제 이 세면대를 빼고 이 공간을 사실은 좀 좁혔어요. 근데 저는 이걸 커다란 세면대로 생각하거든요. 커다란 세면대다. 네. 세면대가 없다고 남편이 저렇게 얘기할 때마다 음. 아니 이렇게 큰 세면대가 있는데 네. 왜 지구상에서 제일 큰 세면대. 그렇게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화장실에서 보는 뒷산 뷰도 멋지답니다. 이 집에 뿌리 내린 지 4년. 부부는 작은 집 예찬론자가 됐답니다. 문턱이 없기 때문에 청소가 너무 간단하죠. 우리 5분, 길게 하면 10분 정도 투자하면 매일 그러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공간의 주인이 된 느낌? 그래서 되게 좋고요.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사용해냄으로써 이제 정복자가 된 느낌? 네, 이제 저희 거실로 오실래요? 이제 예. 두 발짝 걸으니까 거실 겸 부엌. 왼쪽으로 쓰면 거실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주방이에요. 좋다. 이야, 소꿉장난 같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집안 모든 공간을 알뜰하게 쓴답니다. 와, 편리하네요. 네, 손님이 오면 여기서 침대로 쓰기도 하고요. 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네. 영화관에 2단 변실 네? 영화관? 이렇게 해서 저희 주로 이제 네. 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영화를 보고 이렇게 사진 탁 찍어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창문에 보면 저기 뒤에 숲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이 뜨고 그럴 때 가지 사이로 반짝반짝 별이 빛나기도 하고 네.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이 소파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을 때는 주로 여기서 한번 한 몇 달은 잤었어요. 서울에서 맞벌이를 했던 부부. 돈을 가장 많이 또 안정적으로 벌던 시기에 자발적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 나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안 벌므로써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에서는 하나 둘 이상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다죠. 미련 없이 일을 그만둔 부부는 자식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주고 싶었답니다. 저희 어차피 돈이 없어서 애들 집도 못 사주고 집을 구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이 아닐까? 살던 대로 살지 말자.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부부는 한국을 떠나 캠핑카를 타고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스위스 풍경입니다. 정말 평화롭고 안녕하고. 불난집의 부채질이 그거구나. 자기야, 여기 한번 보시죠. 그렇게 1년간 전 세계 32개국 지구 한 바퀴를 돌았더니 놀아도 사라지는구나 자신감이 붙었다죠. 게다가 생각지 않았던 소득이 있었답니다. 2평 남짓한 작은 캠핑카의 재발견. 여기서 김치도 담그고 못하는 게 없었다죠. 작아서 오히려 더 좋았답니다.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좋았던 게 이제 냉장고 이렇게 이문으로 냉장고 딱 열고 여기서 수도 이렇게 딱 지금 여기 손 안 댔죠. 우리 집 넓어서 이래요. 아 그래요? 근데 캠핑카는 다 닿죠. 네, 다 닿아요. 다 해야 돼요? 다 닿아요. 딴 거 몰라도 요 공간은 딱 그 꼭 실현하겠다. 땅끝 마을에 정착하며 부부는 딱 캠핑카 같은 집에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평 공간도 충분했는데 7평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호텔처럼 느낄 정도였다죠. 구체적으로 여행 가기 전까지는 6평, 7평을 집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최소 13평, 14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이제 그림을 아무리 그려봐도 그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침대도 놓고 뭐 이런 거.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 느낀 거는 훨씬 좁은 공간에도 그런 기능을 다 담아낼 수 있겠다. 여행에서 땅끝 마을에 정착하는 데 든 비용은 1억 5천만 원. 새 삶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주시고요. 네. 이렇게 봐. 우리가 마음껏 움직여야 되잖아. 이렇게 봐. 자, 우리 집 넓지? 널찍널찍 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나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줄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시 둘, 셋, 넷. 부지런한 개미보다 게으른 배짱이로 살기로 한 부부. 댄스홀까지 품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7평 우리 집입니다. 정말 우리 여행 갈 때부터 제가 진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춤추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였는데 이제 드디어 이룬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시작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10개를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이쯤에서 생겨난 궁금증 하나. 7평으로 충분하다면서 왜 계속해서 집을 확장하는 걸까요? 농막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비가림 시설, 현관의 비가림 시설이 취약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집 앞을 이제 내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이런 농막 사이즈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을 완전한 주거 형태로 바꾸는 좀 과도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출입구는 넓은데 가릴 곳이 없어서 아무래도 조금 불편했답니다. 문제는 이 공간을 남편이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업자분들께 맡기고 싶죠. 근데 업자분이 마침 남편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거 아니시죠? 아니, 갑자기 의심이 드네요. 네, 못 오시는 바람에 그래서 안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안 오시는 바람에 성장하는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평생 앉아서 책과 씨름하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던 남편이 드릴과 나사못으로 완성한 공간이라는데요. 하하, 솜씨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예. 남편이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즐거워하죠. 즐거웠지. 만약에 업자에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제가 화병 났겠죠. 과감하게 단열재를 노출한 마감. 역시 방수는 비닐이 최고라죠.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여주는 나사못까지. 하하, 어유 인간미 넘친다. 저는 이렇게 천정에 있는 파들을 딱 잡을 수 있고 네. 되게 편해요. 사실 천정에 손이 닿는다는 게 그렇네. 이렇게 여지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키 큰 사람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뭘 좀 알았다면 엄두를 내지 못했을 남편의 회심의 역작이 여기 있답니다. 바로 이 폴딩 도어인데요.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손이 좀 많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한번 여기 구멍을 찾아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망가질까봐 막 함부로 못 열겠어요. 전문 목수들도 문은 만들기 쉽지 않다는데 게다가 폴딩 도어라니요. 이게 다 이 풍경 때문이었죠. 솜씨는 어설프지만 덕분에 풍경을 오롯이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짓고 했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그쵸. 약간 치유예요, 삐딱하더라도 네. 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딱 부착돼 있을 때 오는 뿌듯함. 그럼요. 네. 머리카락이 거의 안 빠지더라고요. 거의 빠져서 왔거든요. 아. 지난해 가을 남편의 손에서 집이 한 뼘 더 자랐는데요. 부부의 서재 공간이랍니다. 오, 정말 아늑하다. 거기 한번 앉아보시면 네. 정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네. 만들어진 공간이네요. 네. 작은 동굴에 와 있는 느낌이죠? 야, 근데 네. 의외로 편한데요? 네, 아주 편안합니다. 상당히 아늑하고 네. 또 무엇보다 여기서 보는 시선이 네. 되게 좋네요. 네. 집은 완성됐으니 이제 중요한 건 유지 비용인데 배짱이 부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뭐 이상한 거 뭐 하나 안 보이세요? 뒤편에 오, 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시커먼 무슨 뭐 이렇게 내장이 막 꿈틀꿈틀. 네,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겨울에 네. 이제 여기 바깥에 내밀었잖아요. 네. 그럼 춥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낮에 온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태양을 좀 더 이용해 보기 햇빛을 좀 위해서. 더 이용하는. 네. 벽을 세운 대신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네. 그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치. 집안의 차가운 공기가 햇볕에 데워지며 위로 올라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나오는 공기 온도가 60도에 이른답니다. 부부는 또 태양광 전기로 집 전체 에너지를 충당한다는데요. 그래서 냉난방기는 물론 식기세척기에서 세탁기, 냉장고는 기본이고요. 가전제품만 보면 30평대 저리 가랍니다. 어머, 그렇다고 해도 전기로 곰국까지 끓인다고요? 그 전기 렌지를 처음 써봐서 얼마나 많이 들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마음 놓고 곰국을 거의 한 10시간 넘게 끓이거든요. 전기를 이렇게 물수도 쓰는데도 남는다네요, 글쎄. 그럼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가계 지출의 주거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생활비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비죠. 이게 다 작은 집이기에 가능한 기적. 집이 작아서 누릴 수 있는 사치랍니다. 그리고 배짱이 부부는 지난해 가을 또 한 번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 위풍당당한 온실도 남편의 작품입니다. 온실만큼은 소장님께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다는데요. 야, 아니 나무 빛깔도 이 미송 그 색 네. 그대로 놔두셔가지고 네. 되게 예쁜데요? 오, 야, 안도 아늑하네요. 어디 봐요. 어머, 한눈에도 아주 깔끔해 보이는데요. 아이고, 진짜 목수 다 되셨네. 가을, 겨울을 지내고 첫 봄을 맞았는데 바람에도 끄떡없고 물 한 방울 새지 않는답니다. 정말 일치월장한 실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깔끔하죠? 실력이 느는 것 같긴 하죠. 예, 아니 이 공간을 이렇게 어깨 혼자 만드시기가 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야, 집 지을 때는 이제 뭐 나름 초보 기술자가 정성을 들인다고 짓긴 했는데 네. 주 목적은 네. 가장 게으르게 살 수 있는 놀이터. 이 갓은 먹기 위한 게 아니라 꽃을 보기 위한 거라죠. 소박한 들꽃과 예쁜 잡초들로 이웃들이 잠시 쉬어갈 공간을 만드는 게 부부의 꿈이랍니다.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오후. 밥비네 밥비. 그렇지. 비가 그치면 봄이 한창 더 깊어지겠죠. 부부의 집은 앞으로 어디까지 자라게 될까요? 이 집은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꽃이 더 풍부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정원이 더 예뻐질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선물을, 큰 선물을 아마 가져다주는 집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꽃과 나무와 새들로 가득할 작은 집을 그려봅니다. 작아서 더 충분한 집 잘 봤습니다. 뒷면이 도로고 한쪽이 산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이제 다른 주택하고 면해 있는데 그쪽만 막으면 간섭 이런 것도 좀 피할 수 있겠다. 그냥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좁은 땅에다 이 집을 이렇게 졌다는 게 옆에 있으니까 항상 이제 든든하죠. 오늘 바쁘셔서 집에 가서 푹 쉬고 그래야지, 그지? 내가 뒷집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가족들만의 행복이 머무는 한인무량처럼 그런 성 같아요.